해당 영상은 시네랩 크리에이터로서 4월 12일 개봉하는 스릴러 영화 나는 여기에 있다의 개봉 전 시사회를 다녀온 뒤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실 저는 작품 나는 여기에 있다의 포스터를 보며 어딘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화는 영화다를 연상시키는 갯벌 위에서 대치된 두 남자,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연상시키는 듯이 뻔히 보이는 둘의 묘한 갈등 관계, 한 놈만 살아남는다와 같이 불필요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문장은 이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부분을 내세울지 너무 드러나서 궁금증을 유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하게 만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발 제 예상이 기분 좋게 빗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극장에 들어갔지만 5분도 안 돼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찝어보자면 영상이 꽤나 길어질 것 같지만 우선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린 부분 몇 가지를 추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작품의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작품에 대한 자유로운 감상과 의견은 모두 존중하고 있으며 제 영상은 작품이나 감독, 배우, 관계자들을 향한 비난이 아닌 비판을 위주로 쓰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규중이 강초롱 어머니 만나면서 성격이 변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작품의 아쉬운 점 첫 번째, 작품 외적인 문제를 꼽아보자면 우선 장면의 이음새가 매끄럽지 못하고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액션 스릴러라는 장르에 걸맞게 작품엔 적지 않은 액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부터 시작해 병원, 갯벌, 컨테이너나 좁은 방 안까지 이렇게 다양한 액션이 펼쳐지고 있는 곳인 만큼 배우들의 액션 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합이 전혀 관객들에게 어필하지 못합니다. 발차기를 한 상대가 있으면 다음 장면에선 상대방이 넘어지는 장면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미 누워있다거나 상대를 업어치는 장면에선 이미 넘어가서 다리가 땅에 닿는 장면까지 보여주고선 구도가 바뀌었을 땐 여전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상대를 공격하는 장면에서 몇몇 타격음은 영상에 후시 녹음을 하지 못한 건지 전혀 들리지 않았고 타이밍과 맞지 않게 들어가는 음향도 간혹 있어서 감상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갯벌에서 일어난 선두와 철웅의 결투 장면에선 리얼리티를 살리고 싶었던 건지 조명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하지만 너무 어둡다 보니 둘의 액션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이와 더불어 장기 이식과 살인이라는 무거운 소재와 맞지 않는 제부도의 환경을 아름답게 담아내는 연출은 극의 전반적인 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비주얼적인 부분으로서 장르적인 만족감을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작품의 첫 번째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 한 앞서 언급한 외부적인 아쉬운 점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로 느껴지게 할 정도로 내부적인 문제점은 더욱더 많았는데요. 소재의 신선함을 뻔하고 루즈한 연출로 덮어버린 것이죠. 저도 예전에 하나의 단편 소설을 완성해야 하는 대학교 수업을 위해 소재를 찾던 중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은 쉽게 말해 아직 확실히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 이식 공여자의 성격이나 습관이 세포에 저장되어 있어서 간혹가다 수혜자들에게 기증자의 성격이나 습관, 행동이 전이된다는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 해산물을 못 먹는 기증자의 장기를 이식한 경우 수혜자 역시 갑자기 해산물을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순하고 착하던 규종이 살인마 철웅에게 장기를 이식받은 후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 역시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설정. 물론 규정이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들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농담과 입에 담지 못할 희롱을 술자리에서 하던 동네 친구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대상이 아닌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문제는 무고하지 않다고 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여자친구를 향한 성적인 농담은 남자친구 입장에서 불쾌하고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를 살인이라는 방식으로 그대로 표출되었다는 작품의 과정은 어딘가 위험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인다는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최종 스코어를 떠나서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고 생활하는 수혜자들에게 이 작품은 과연 어떤 감정을 들게 할까요? 그리고 그런 지인이나 가족을 둔 사람에게 이 작품은 과연 어떻게 느껴질까요? 소재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남의 심장이지만
내 심장이다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했었어야지.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특히 대사나 연출에서 아쉬운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체격의 20대 초반 농구 후보 선수까지 거론될 정도로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름 베테랑으로 묘사되는 장년층 형사 2명이 몸싸움에서 밀린다니 대한민국 형사를 너무 쉽게 본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비록 선두는 강철웅과의 전투에서 패를 다쳐 이식한 상태라 무리한 활동은커녕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 설정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현장직에서 당연히 빠져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이런 몸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형사라는 캐릭터라는 점부터 우선 쉽게 긍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옆에 조력자인 영조는 작품에서 이렇다 할 능력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선두가 약 먹는 시간을 꼬박꼬박 옆에서 챙겨주는 정도? 혹은 열심히 규종의 뒤에서 달려가는 장면 정도. 이 작품에서 형사라는 직업은 도저히 국민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폐를 크게 다쳐서 장기 이식 후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 형사이거나 욕은 잘하면서 정작 현장에선 범인보다 느리고 한 번도 시원하게 용의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형사이거나 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용의자의 여자친구를 미행하다가 놓쳐버려서 기회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형사 콤비이거나 더욱 웃긴 건 이토록 무능한 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며 자신을 찾지 말라는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가 되어버린 규종은 있는 대로 증거를 남기고 지인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오히려 잡히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심성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잡지 못하는 형사와 조심성 없는 범인의 이야기라니. 여기에 규종의 장기 이식과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며 이와 비슷한 사례를 일일이 육성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들려주는 영조의 과한 친절함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소재만큼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포 기억설, 셀룰러 메모리라는 소재는 차라리 조금 더 무거운 톤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히어로 서사라는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스파이더맨도 이런 셀룰러 메모리의 한 부류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이 증상을 나타낸 인물을 연쇄살인마로 표현했어야 했고 이 서사에 불필요한 심파 소재를 넣은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를 조금 더 다듬고 시간을 채우기 위한 불필요한 대사들, 그리고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사실 이 부분은 이랬어요 하며 새로운 설정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보여주는 전개와 연출들은 계속해서 몰입도와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흔하고 흔한 스릴러 영화와의 차별성을 만들지 못한 게 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에 있다, 이 작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작품을 관람한 후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활로를 열어주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